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1, 4분기 임대사업자로 3만 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37.1% 늘어난 수치이며 신규 임대주택도 6만 2천 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문턱은 낮아지고 사업 대상지 발굴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7%로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06%를 기록해 전주 대비 낙폭이 커졌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1%, 0.0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전체로는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요. 주거 환경이 쾌적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이 앞으로 더 쉽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 지역의 개선 기준을 변경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자,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높아져서 앞으로 청년주택의 주거의 질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도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든든한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은 뭐니 해도 용산 지역 전문가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용산 이야기 오늘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용산 한남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 있을 텐데 오늘은 속도 내는 한남 뉴타운과 용산의 미래 짚어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타운, 재개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드디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 뉴타운과 그에 따른 용산의 미래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계획 중에서도 최고의 주거단지는 어디다? 바로 한남 뉴타운을 들 수 있겠는데요. 3구역이 작년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하려다가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시공사 선정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3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3구역이 속도를 내니까 주변에 있는 2구역과 4구역, 5구역 또한 속도를 내서 2구역 교통환경 영향평가 통과했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고 4구역과 5구역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따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전체가 개발되면은요, 12,000세대가 도심권을 대표하는 거의 강남급 수준의 최고급 부촌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배산 임수라는 그런 명당 자리에 향후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이슈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3구역 이번 달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2구역 또한 건축 심의를 거쳐서 올 상반기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0동에 6,000세대 가까운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2조 가까운 금액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의 최대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GS 대림건설이라는 정말 메이저 건설사들이 상운을 걸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이저 건설사가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한남 뉴타운의 개발 이슈를 선점하는 회사가 향후에 한남 뉴타운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 또 용산 역세권 개발과 향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런 상징적인 부촌의 가치, 이미지,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2구역과 또 사업 속도가 느렸던 4구역, 5구역도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3구역이 이제 시공사 선정이 돼서 올해 내년 2주가 시작되고 분양이 시작되면 주변 지역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고요. 이 영향 자체가 한남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 또 원효로 라인, 또 그 캠프긴 부지의 원효로 일가 청파동 라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까지 연계가 돼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과 부촌의 개발의 첫 단추가 드디어 끼워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 뉴타운, 그에 따라서 용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선두로 해서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자는 2구역, 4구역, 5구역도 이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개발이 됐을 때는 명실상부 최고의 부촌이 어디가 된다? 바로 한남 뉴타운이 되고요. 용산에 한남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죠.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의 명품 아파트 단지와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의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J벨트라고 해서 한남동, 또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서부 이촌동, 남영 역세권 캠프킨 부지가 원효로 라인과 청파동 라인,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한 신계동, 청파동, 후암동 라인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주거,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주거시설, 상업, 업무 단지 이외에도 용산 민족공원과 또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까지 앞으로 5, 6년 내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과 대비될 수 있는 제2의 강남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용산이 정말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남 뉴타운 3구역과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한남 3구역 거의 6,000세대 가까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시공사 메이저 건설 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앞으로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 2구역 바로 이태원역을 끼고 있는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약 1,500세대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남 4구역, 바로 이 파랗게 칠해진 지역입니다. 총 거의 6,000세대 건축 심의와 정비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을 조망권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속도는 가장 늦지만 용적률이나 입지상 용산 민족공원 또 한강 조망권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는 한남 5구역 또한 거의 2,400세대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3구역과 2구역 4구역, 5구역 개발됐을 시에는 12,000세대 랜드마크 신도시급의 그런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명실상부 정말 최고의 부촌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맞닿고 있는 지역에
유엔사 부지 매각이 돼서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수송단 부지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 하단부 남쪽으로는 최고의 부촌 기존의 전통적인 부촌인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 삼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진행을 앞두고 있고요. 가장 개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큰 개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과 현대차 복합 부지의 개발 사업들. 그에 따른 원효로 라인 효창공원 역세권역과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예정이고요. 지하철역 한정거장 위면 바로 남영 역세권역에 캠프킴 부지가 제2의 코엑스몰로 개발될 예정이면서 위로 올라가시면 서울역 역세권 개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암동과 서계청파동 라인도 지속적인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사업 진행 자체가 잘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J벨트, 즉 한남 뉴타운을 출발해서 동부이촌동 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남영역 캠프킴 부지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아우르는 이 지역 J벨트 자체가 서울을 대표하는 제2의 강남권이 될 수 있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타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한남 뉴타운 주변 지역 또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국제업무단지 배후 주거지인 원효로 라인, 캠프킴 부지, 특히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B 노선이 용산역과 서울역에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다가 또 C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축인 주거상업 업무 랜드마크 용산 민족공원 거기다가 GTX 라인과 신안산선, 신분당선이 가장 뛰어난 전철 교통망까지 앞으로 5, 6년 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바야흐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권과 비견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도시로 용산이 다시 탈바꿈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용산구 한남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한남 3구역을 시작으로 이제 용산은 앞으로 더 나아질 그런 모습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표님 J벨트를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용산권 J벨트를 통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J벨트를 중심으로 최고의 부촌, 상업 업무타운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랜드마크로서 용산이 드디어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용산권역 개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따라서 5, 6년, 6, 7년 내에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인프라가 바뀌면서 최고의 상업 업무타운으로 변신을 했을 때는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주거 중심,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들이 상업지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느 쪽이 개발이 되느냐? 바로 경부선 라인, 즉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경부선 라인에 이 한강 대로변 쪽으로는 상업 업무타운, 또 바로 뒤쪽에 있는 원효로 라인과 서계청파동 라인은 그 상업 업무타운과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주거단지의 역할을 하는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방법은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미래 개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즉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산권역 지역이 넓습니다. 모든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에서도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 개발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이 지역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의 이슈가 살아있으면서 향후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즉 경부선 라인,
서측편, 재개발, 그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 지역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희와 함께 확실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권의 큰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용산 한남 뉴타운의 개발 소식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최신 소식을 토대로 투자할 만한 지역 정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지역 정보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유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대표님과 용산 지역은 꼭 가봐야죠. 용산 안에서 원유로 3가 쪽 바로 가보겠습니다. 위치 어떻게 될까요?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라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원효로 3가 라인이 투자 가치, 지가 상승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입지를 통해 설명드리면 용산 역세권, 바로 뒤쪽에 국제업무단지, 바로 뒤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위쪽 라인으로는 KT 부지 개발, 또 한강변 쪽으로는 현대차 부지의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 랜드마크의 개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위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시점상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효로를 넘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원효로 3가 라인이고요. 도보로 5분, 길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3가 라인입니다. 과거에 지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고요. 향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가장 높은 지가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과거의 개발 이슈가 살아있던 지역이고요. 지금은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만 이 지역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다. 현장을 저희와 함께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으로 밀집돼 있고요.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도로 상황 자체가 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도가 충족돼 있고 투자자분들의 손바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 국제업무단지와 그에 발맞춰서 개발 이슈, 재개발 이슈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향후 한남 뉴타운과 버금가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만나보는 용산구 원유로 3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 소식이나 또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국제업무단지 연면적 자체 100만 평입니다. 거의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마천루숲을 서울의 중앙, 용산역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배우주거단지가 원효로 라인, 그중에서도 3가 라인이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의 이슈를 가장 크게 얻어가면서 용산 민족공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무총실에서 관장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부분 개방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한강변에 도보로 5분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현대차 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업 업무, 6성급 호텔과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맞물려서 용산 전자상가의 상업 업무 랜드마크 타운화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의 다양한 상업 업무 복합시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과 지가 상승폭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개발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주신 유형이 불리형 원룸인데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 다가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 자체가 거의 많이 없는데요. 오늘은 또 1.5룸 주택으로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 개발 시점까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매매가도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가 3억대 중반에 형성돼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2억 전후에 개발 예정지 중에서 2억 정도의 투자 금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지가상승폭이 더욱더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서 향후 원유로 3가 라인, 국정무단지와 정비창이라든지 민족공원 개방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업무 수요와 폭발적인 임차 투자 수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향후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개발 예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세 차이뿐만 아니고 향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정말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큰 세 차익과 자제분들의 미래 가치, 용산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개발 예정지에 미리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구 원유로 3가에서 불용 원룸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불용 원룸 구조의 주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대표님께서 한강변에서 기회의 땅으로 주목하시는 지역 같아요. 광진구 자양동 바로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과 개발 가치, 개발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변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겠고요. 한강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직주 근접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변 역세권, 구의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 쪽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변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촌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과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한강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차량으로 5분이면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만날 수 있는 또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 없으면서 소액 투자하면서 역세권 개발, 준강남권으로서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대구역 근처니까요. 직주 근접성 정말 유리하겠고요. 직주 근접성 이외에도 정말 더 큰 무언가를 보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강남권역의 가장 큰 개발 이슈 바로 삼성동 글로벌 B센터입니다. 삼성동 글로벌 B센터와 차량으로 5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고요. 중공 역세권과 군자 역세권, 구의자양, 건대 입구 역세권역에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 또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집값과 땅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개발 이슈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들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본격적인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향후 한강변 역세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그런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강 건너편에 그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는 곳 불령 원룸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대구역 근처에서 지금 시세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매매가는 약 3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전세가 또한 한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들어간 투자 금액 자체가 1억대 중반의 금액이고요.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압구정동, 잠실주공 5단지,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광진구, 특히 자양동 라인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한강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한강변의 뛰어난 가치와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글로벌 B센터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 바로 광진구이다. 그중에서 자양동 라인이고요. 구의, 강변, 건대 입구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 투자할 지역은 개발 예정지입니다.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고요. 향후 개발이 되면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준강남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의 압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매물 또한 없고 시소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가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한강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위기를 또 성공적인 투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다녀온 두 지역이죠.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1:1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2-3153-2668번 빨리 전화 주시면은요. 대표님과 두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셨는데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부동산 투자는요. 혼자 알아보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이사님의 도움이 오늘 절실해 보이는데 두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서울 지역과 그 지방 대전 지역을 준비해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신길역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곳에 개발 호재와 함께 이곳의 입지가 어떻게 변할 건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그 오피스텔인데요. 대전 중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역시 교통이 원래 요지였습니다. 근데 워낙 도시가 노후하다 보니까 좀 개발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 지역이 조금 낙후가 됐는데요.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일대가 변모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 지역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대전으로 넘어갈 텐데 서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네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길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3억 7,6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방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영등포구 하면은 1, 2인 가구가 많아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조금은 좀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량이 솔직히 그 아파트보다는 그 소형 오피스텔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차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막히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에 그 좋은 위치에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영등포구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도시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강남이나 뭐 용산 이런 일대로 좀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낙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트렌드가 1인 가구나 또는 2인 가구에 맞는 집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등포는 그 트렌드에 맞지 않게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계속 그 오피스텔 가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오피스텔 수요나 그 소형주택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영등포나 강남 일대를 비교하더라도 소형주택이 많은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공급량이 좀 적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영등포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있는 여의도의 최인접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그게 이제 좀 바뀌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빅마트나 뭐 코스트코 등등 대규모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있고요. 또한 그 성모병원이라든가 그 성심병원 등 대형 병원도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이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서 그 각종 업무, 서울 시내 각종 대규모 업무 단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나 그 밑쪽 서남권의 대표 그 업무 단지인 지벨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곡 산업 단지도 또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공덕 업무지구가 있고 종로와 광화문을 연결하는 그 대단히 업무지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용산이 또 새롭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도 이동이 정말 쉽게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9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소형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영등포구의 인구는 밀도가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그 상승폭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 대형 가족이 아니라 소형 가족,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시고요. 특히나 역세권이나 대규모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영등포구가 개발이 좀 더디다, 그리고 노후됐다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여의도와 굉장히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떤 거 꼽아볼까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뉴타운이 등장했죠. 그 영등포 시장역에 영등포 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풍역 기준으로 신길 뉴타운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엔 그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미분양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미분양의 수모를 딛고서 원래 분양가의 뭐 2배인 뭐 5억에서 6억에 최초 분양을 됐지만 그 이상 10억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에 대한 평가, 이 지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신길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이 지역을 좀 꺼려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제 자리 잡은 아파트가 생기고 그 옆에 하나씩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 일대가 주변 시설을 정비하면서 그 지역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이 지역이 특히 영등포 신길 그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더불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나 그 단순히 뭐 주택,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거나 또는 상업시설이 공급이 된다고 무조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동반되는 게 바로 교통망이 같이 연결돼야지만이 그 지역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간선도로가 굉장히 지금 정체 구간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제물포길 또한 정체 구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속도를 개선하고자 지금 밑으로는 도로를 만들고요. 그 위로는 공원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유후부지 좀 낮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통망에 비해서 그 공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물포길 또한 그 지역이 이제 공원화되면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고 이게 다닐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안산선이라고 지금 여의도와 안산을 연결하는 그 교통망은 굉장히 도로망도 느리고요. 지하철도 좀 느립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이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돼요. 특히 시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영등포 지역은 더더욱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산 지역까지 그 지역을 거쳐가는 모든 지역이 다 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항권이 더더욱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비노선과 신림선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 계획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신안산선과 제물포길과 서부간선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추후 GTX 비노선과 신림선이 다시 한번 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간통하고 개통하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는 더더욱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로타리가 있어요. 그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업화 70년대, 80년대에는 그 고가도로가 충분히 그 어떤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많죠. 뭐 인구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차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체 구간이 나타나고요. 모든 그 차들이 영등포를 올 때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조금 낙후되고 좀 노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서울역에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한 것처럼 영등포 로타리 일대의 고가도로도 철거를 하고 그 지역도 굉장히 좋게 만들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업무 시설인 파크원 같은 그 업무 시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직주 근접성에 아주 뛰어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등포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망까지 좋아지면서 시너지를 확실히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오피스텔이 그래도 저렴하고 많긴 하지만 우리가 희소성이 높은 이 아파트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또 뭐 주차 시설도 참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인데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잘 나왔을까요? 예. 그 현재 시세는 앞으로 그냥 2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그 투룸 기준으로 3억 7,600에서 4억 3,8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전세로 그 전세 시세를 예상할 때는 지금 3억 3천에서 4억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전세가가 만약 오른다면 이 실제 투자를 낼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시점으로는 4천에서 5천인데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투자 시에는 4천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세가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에 뭐 110에서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약 한 2억 원 정도 그 금액이 있다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투룸 아파트 가격 정보까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정확한 가격 확인 가능하지만 실투자 금액 지금 소개해드린 것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 지역의 아파트는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의 최인접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등포 1가부터 7가까지가 이게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영등포 옆에 바로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뭐 색강 공원이 있어갖고 여의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원도 잘 돼 있고 여의도 공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정치의 중심, 금융의 중심 이렇게 여러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교통망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이 개선돼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커질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그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그 고가도로, 영등포 로타리를 연결하는 그 고가도로가 철거됨으로써 그 지역 일대가 영구 조망이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에서 영등포의 가치와 여의도의 가치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 투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곳은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인데요. 대전 1호선 중구청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이번엔 이사님과 대전으로 넘어왔고요. 대전 지역에 위치한 중구의 오피스텔 가져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이 대전이라는 입지적인 특성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시면 대전은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경부선을 연결하는 대전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선을 연결한 서대전역이 있어갖고 그 지역을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의 특징은 또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예요. 그래서 뭐 동구, 중구, 서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구가 있고 유성구도 있고 물론 서울 세종특별시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중구가 원래 도심지였습니다. 우리 이게 서울이 그 한양 도성이 있는 것처럼 그 대전의 그 중심의 문화는 사실은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가운데 낀 그 중구 지역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또 낙후가 되다 보니까 그 이 지역을 지금 이제 도시 재생 효과로 이제 다시 한번 서서히 변모되고 있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 중구, 서구, 동구가 있는 그 광역시가 있고요. 그 위로는 그 일자리가 많은 대적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방 분권화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세종특별시도 있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구에 비해서 뭐 공기업이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도 있지만 워낙 그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자치적으로 그 인구를 뭐 소비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도 인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특히나 구도심이 이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아닌 대전 지역에서도 이제 입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지역도 충분히 그 매력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히나 그 중구 일대는 그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역시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여전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도시가 좀 노후되고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가치가 높아진 점 좀 주목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명문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충남대나 성모병원 같은 그 대학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등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인구는 많은데 새로운 주택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지역이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목말라 했어요.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 좀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그 대전의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교통망,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또는 광역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편도 굉장히 잘 돼 있어 갖고 굉장히 그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게 그 새로운 주택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 이제 필요해 갖고 이제 점점 이 지역이 변화가 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재로 한번 보실게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신규 뭐 주택이나 상가, 상업시설이 등장하더라도 그 교통망과 함께 그 같이 동반 상승해야지 이게 이 지역이 발전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었어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뭐 구 지하 상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대전천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뭐 지하 상가가 있어갖고 이게 딱 단절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이 대전시 정부에서는 이 상가를 활성화하고자 이 지역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게 이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맞이할 때 뭐 마중 나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구 지하 상가와 신 지하 상가가 이렇게 마중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대전 지역을 전부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을 지금 2025년까지 지금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2호선이 서울 전역을 이렇게 순환해 갖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듯이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함으로써 그 대전 전역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끔 그런 교통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특별한 게 서울같이 뭐 도시 그 지하철이 뭐 지하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나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어떤 트랩 개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은 경제적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분명히 구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더라도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뭐 1구역, 2구역, 4구역 또는 뭐 10구역, 뭐 11구역. 그래갖고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단 깨진다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 부동산이 좀 재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깨끗하고 좀 좋은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해갖고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의 입지가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지금 입지와 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서울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돌려서 대전을 보시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가 그만큼 풍부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개발도 있고요. 재개발 수지까지 있는데 이런 개발들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네. 원룸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구천에서 매매 시세는 9천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증금 500에 월세를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하게 되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2천에서 한 2,500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임대 기준으로 월세 5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한번 대비해 보고 싶은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02-3153에 2668번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오피스텔의 가격 상담까지 도움드리고요. 자, 이제 대전으로 처음으로 지금 눈을 돌리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도심지가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방송을 보시다 보면 계속 또 재생 또는 개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되거나 다시 탄생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도심지였던 대전시 중구의 대흥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서서히 이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가 일대를 활성화하는 계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교통망이 확장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1구역, 2구역, 4구역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이들의 임대 수요가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끊임없이 올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낙후된 도심지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힘들지만 투자 지역 조금 더 똑똑하게 선별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에 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네, 시간 꽉 채워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